대학생이었던 나는 방학을 맞아 고향을 방문했다.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을 뒤로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잠시 쉬며 재충전을 하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반갑게 날 맞아주셨고 저녁 식사 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문득 오래된 고모님의 집 이야기를 꺼내셨다. 요즘 고모님 집에 자주 가보지 못했네. 그 댁 계시는 시골은 워낙 깊숙하잖니 하시며 말끝을 흐리셨다. 이미 나와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는 고모님의 집이 오래되어 관리가 어렵고 그 주위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퍼져 있어 종종 화제거리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때 사촌형이 입을 열었다. 근데 그 집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난번에 갔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가족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다. 나는 마치 이야기책에서나 본 듯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동안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 고모님 걱정도 되어 며칠 후 고모님의 집에 방문하기로 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 위치한 고모님의 집은 차로 2시간 이상을 달려야 했다. 점점 길이 좁아지고 도착할 무렵에는 마치 별세계에 온 듯한 고요함이 주위를 감쌌다. 집은 오래된 한옥 구조였고 석가래는 다소 휘었으며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집 주위의 숲과 잘 어울렸다. 고모님은 반갑게 나를 맞아주셨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디선가 모를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우리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던 중 문득 나는 사촌형이 했던 이야기를 떠올리고 고모님께 여쭤보았다. 고모, 형이 그러던데 이 집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무슨 일 있나요? 고모님은 잠시 말문이 막히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 같은 게 들리곤 해. 집에 나 혼자 있을 땐 특히나 난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산속이라 바람 때문이겠거니 하려 했지만 고모님의 진지한 얼굴은 그것이 단순한 기분 때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고모님은 내가 걱정할까 얼마나 주저하셨는지 얘기해주셨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직접 소리를 듣고자 고모님의 옆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정막이 흘렀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이지 어딘가에서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지며 내 방 앞을 스치듯 지나갔고 다시 멀어졌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고모님께 밤중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는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다행히도 마을 어른들은 그 말을 듣고는 이 곁집이 몇 세대 전 사람들이 모여 살던 터였기에 아직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일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저 잘 달래주라고. 때론 불에도 태우고 정화하는 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며칠간의 의식을 거친 후 고모님의 집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 소리 또한 들리지 않았다. 다시 방문했을 때 고모님은 웃으며 나를 맞아주셨고 모처럼 훈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지금은 서울로 돌아와 바쁜 일상에 묻혀 살지만 가끔씩 그날 밤의 소리를 떠올리며 자주 가보지 못한 고모님을 걱정하곤 한다. 먼 훗날 다시 그 집을 찾아가면 반갑게 맞아주실 고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설명해볼게. 이 이야기는 수상한 아파트라는 제목을 가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사용자가 자신이 최근에 겪은 무서운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를 해야 했고 저렴하면서도 출퇴근이 편리한 곳을 찾다가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낡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다. 이사는 순조로웠지만 문제는 첫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짐을 정리하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던 그는 갑자기 거실 한쪽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바람소리보다는 어떤 사람이 중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불안한 마음에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잠들었다. 다음 날도 업무로 피곤했던 그는 그 소리에 대해 잊어버리려 했지만 두 번째 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뚜렷하게 들린다. 꺼내줘. 여기에 갇혀있어. 라는 불분명한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들에게 이 소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며칠 후 그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아파트의 구조도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에 방향을 비교하면서 그 소리가 바로 자신이 사는 집의 벽 안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집 안의 벽을 두드려보니 벽이 약간 울리는 것 같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집주인은 그에게 도움을 줄 기술자를 보내겠다고 했다. 기술자가 도착해 벽을 열어보자 놀라운 광경이 드러났다. 벽 안쪽에는 수십 년 전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 소녀의 유해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소녀는 당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가 의문의 사건으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가족들에 의해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으며 아파트의 이전 소유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이 아파트는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곳으로 몇몇 사람들이 이유 모를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결국 아파트의 초기 관리인이었던 한 노인의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사 후 불행히도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겪어야만 했다. 그의 집에서는 가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으스스한 그림자와 현상이 나타나곤 했고 밤마다 들리던 중얼거림은 더욱 뚜렷해져 가끔은 명확한 문장들로 그를 괴롭혔다. 매일 밤 그는 침대 옆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렸으며 그로 인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강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 소녀의 영혼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무속인과 상담한 끝에 그는 그 소녀를 위한 제사를 지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것인지 제사 후 조금씩 집안의 분위기는 평온을 되찾았고 중얼거리는 소리 역시 점차 사라졌다. 그는 이후에도 이 아파트에 몇 년을 더 머물렀지만 이전과 같은 공포스러운 일은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며 사람들이 오래된 집을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아파트와 그 장벽 속에 어린 소녀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하는데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익명의 게시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경험담으로 집을 옮기면서 시작된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몇 달 전 나는 서울 내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 들어 살던 집에서 독립해 나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처음엔 무척 설레었다. 아파트는 오래된 5층짜리 건물로 내가 들어간 방은 3층 구석에 위치하며 큰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다. 이사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던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매일 밤 반복되는 이상한 소리였다. 정확히 자정이 되면 벽 너머에서 나무가 갈라지는 듯한 똑똑 소리가 났고 그것은 1시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이웃이 무언가 작업하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항상 자정에만 들렸다. 다음으로 눈에 띄게 이상했던 것은 창문에 생기는 손자국이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창문을 닫고 갔는데 밤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창문에 손바닥 자국이 생겨 있었다. 그것도 마치 밖에서 누군가가 씻지 않은 손으로 유리창을 문지른 듯한 자국이었다. 혹시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그 자국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어 좀 더 기이하고 섬뜩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느 날 새벽 집안이 갑자기 쌀쌀해져 깨어났다. 덮고 있던 이불을 찾으려 손을 더듬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불이 발밑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었다.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고 방 한쪽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졌다. 무서움에 몸이 얼어붙은 나는 불을 켤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불을 힘겹게 끌어올려 다시 잠들려고만 했다. 하지만 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도저히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나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본인도 몇 번 와서 자고 가며 함께 원인을 찾아보자고 했다. 하지만 친구가 방문한 날에는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친구는 너가 너무 예민해진 거 아니냐며 웃었고 그렇게 나는 스스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느낌과 설명되지 않는 사건들은 계속되었다. 혼자서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졌고 나는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셨다.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라도 받자는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후 한 중년 여성 무당이 우리 집에 방문했다. 그녀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본 후 나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은 이전에도 여러 명이 살다가 떠났는데 그런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그녀는 설명하기를 이 집에서는 과거에 좋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집안의 기운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했다. 나는 그제서야 그동안 느꼈던 이상한 현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님을 깨달았다. 무당은 집의 곳곳에 부적을 붙여주며 기운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의식을 간단히 행했다. 그녀는 한 달 내로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무작정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이후 며칠 동안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그동안 느꼈던 무거운 기운이 한층 가벼워진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무당의 권유대로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갔다. 새 집에서는 이전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조용히 생활하고 있다. 간혹 밤거리를 지날 때면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올 때 옛 아파트의 일이 생각나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오래된 일처럼 느껴진다. 그때의 사건들은 나에게 아직도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남겼지만 새로운 공간에서의 삶을 통해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공유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씩 물어본다.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 일이냐라고. 그 속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다.